앞으로 5박 6일간 우리가 타고 다닐 팬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오늘 방문할 시기리아까지는 콜롬보에서 자동차로 3시간 반 거리.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높이 200여 미터의 거대한 바위 위에 고대 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한국인의 경우 스리랑카는 배낭 여행객이나 불교 성지를 순례하려는 수행자와 신자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직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여행지이지만 이곳을 식민 지배했던 서양인들에게는 인도만큼이나 익숙한 여행지입니다. 시기리아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도시 담블라의 기만할라 호텔에서 늦은 아침을 먹습니다. 호텔 식당이라서 정원과 수영장이 잘 관리되어 있고 식당도 깨끗했습니다. 현지 음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밥이나 얇은 면에 곁들이는 커리 종류의 소스와 닭고기, 달걀, 몇 가지 채소가 대부분입니다. 먹을만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금세 물리는 맛이죠. 그러나 신선한 열대과일만큼은 늘 입맛을 돋우죠. 밴을 렌트한 비용은 운전기사 겸 가이드 숙식비 1일 3,000루피, 자동차 렌트비는 1km당 150루피입니다. 환율은 1루피당 4.5원. 나중에 정산해보니 6일 동안 800km 이상을 달렸고 팁을 포함하여 우리 돈 80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4명이 1인당 20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니 그닥 비싼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 겸 가이드는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가서 6년간 제주도 축산농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스리랑카 여행에서 가장 불만인 점은 현지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국인 매표소가 따로 있는데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까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시기리아의 외국인 입장료는 35달러, 우리 돈으로 45,000원에 달합니다. 시기리아는 20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화가가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로 5세기 무렵 카사파 왕조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평민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카사파는 왕족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 자신을 해치고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빨리 왕위를 찬탈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생의 반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도를 시기리아로 옮기고 거대한 바위 위에 왕궁을 지은 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를 만들었죠. 그러나 인도로 도망쳤던 동생이 힘을 키운 후 군사들을 이끌고 시기리아로 다가오자 카사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시기리아는 사자바위라는 뜻이라고 하죠. 스리랑카의 개들은 목줄이 없습니다. 바위 정상까지 가려면 가파른 계단을 30분쯤 올라야 합니다. 뒤돌아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정글이 펼쳐져 있죠. 중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평지가 있죠. 멀리서 보면 두 개의 사자 발톱이 또렷이 보입니다. 사자 발톱에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계단의 폭이 좁기 때문에 늘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바위산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저기에서 보는 시기리아 일출 장면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바위 정상에는 궁전과 부속 건물, 거대한 수조가 만들어졌으며 중턱의 평지에는 사자의 문이 세워졌죠. 대부분 바위를 깎아 만든 것입니다. 요새 주변의 거대한 벽에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졌고 지상에는 정원과 해자,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수조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입구에서 걸어온 길이 내려다 보입니다. 수조 위쪽에 왕이 앉았던 옥좌가 있죠. 내려가는 길이 정체되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왼쪽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수직의 계단 위에 벽화가 있는데 가고 싶지 않으면 곧바로 내려가도 됩니다. 벽화를 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섭니다. 벽화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울의 벽이라 불리는 곳에 그려진 벽화를 둘러보고 내려갑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